치킨 10마리 주세요. 할머니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다. 10만 원짜리 2장을 내밀었다. 창수는 2만 원을 거슬러 주며 의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 같은데 왜 혼자서 치킨을 10마리나 사가는 걸까?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과연 이 치킨 할머니의 비밀은 무엇일지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1장 의외의 손님.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 자리한 황금치킨은 평소와 다름없이 한적했다. 가게 앞 좁은 골목에는 자전거 한 대와 오래된 승용차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가게 주인 이창수는 48살의 성실한 남자였다. 15년째 이 자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의 입맛을 책임져 왔다. 그는 카운터에서 오늘 매출을 확인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딸랑거리는 문종 소리와 함께 들어온 것은 한 할머니였다. 키 155cm 정도의 체구의 회색 머리를 단정히 뒤로 넘긴 모습이었다.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와 편한 운동화 차림의 그녀는 6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창수는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뭘 드릴까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치킨 10마리 주세요. 네? 죄송한데 몇 마리라고 하셨나요? 10마리요. 후라이드로요. 맵지 않게 부탁해요. 창수는 깜짝 놀랐다. 이 동네에서 치킨을 10마리나 주문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보통은 회사 야유회나 동창회 같은 모임이 있을 때나 그런 주문이 들어왔다. 네. 혹시 어디 잔치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냥 필요해서요. 창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손님이 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알바생 김민준에게 소리쳤다. 민준아, 후라이드 10마리. 23살의 김민준은 대학생으로 이 가게에서 알바한 지 반년 정도 되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카운터를 바라봤다. 10마리요? 진짜요? 응, 맞아. 민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카운터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끔씩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30분 후 치킨 10마리가 모두 포장되었다. 총 18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다. 10만 원짜리 2장을 내밀었다. 할머니 현금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괜찮아요. 거스름 돈 주세요. 창수는 2만 원을 거슬러 주며 의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 같은데 왜 혼자서 치킨을 10마리나 사가는 걸까? 할머니는 무거운 봉지들을 양손에 들고 가게를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창수와 민주는 서로를 쳐다봤다. 사장님,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손님이 치킨 사는 게 뭐가 이상해? 그래도 혼자서 10마리는. 사정이 있나 보지. 우린 돈 벌고 좋지 뭐. 하하. 하지만 창수의 마음 한구석에도 의문이 자리 잡았다. 그 할머니가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보인 그 침착한 표정, 그리고 현금 18만 원을 망설임 없이 내놓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한편 할머니는 치킨 봉지들을 들고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다. 무거운 봉지들 때문에 걸음이 약간 불편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희. 올해 65살로 이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고 자녀 셋 중 1명은 미국으로 나머지 2명은 지방에서 살며 명절날 안부전화 정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다. 순이는 자신의 작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다. 2층짜리 건물의 1층에 살고 있는 그녀는 치킨 봉지들을 현관문 앞에 잠깐 내려놓고 열쇠를 꺼냈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 순희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이는 몸을 돌렸다.
같은 골목에 사는 정숙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정숙, 55살의 그녀는 이 동네에서 소문에 가장 밝은 사람 중 하나였다. 어머, 순희 씨 이게 뭐야? 치킨을 이렇게 많이 샀어. 정숙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평소에도 동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혼자 사는 순이의 생활에 대해서는 더욱 궁금해했다. 동네에서 하도 조잘조잘 떠벌리고 다닌다 해서 조자리로 통하는 그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잘됐다. 그냥 조금 샀어요. 순이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다. 그녀는 치킨 봉지들을 다시 들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조금이 아니라 엄청 많이 샀네. 혹시 누가 놀러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혼자서 이렇게 많이 어떻게 다 먹어? 순이는 잠깐 정숙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피로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다. 정숙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참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숙은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었다. 혹시 순이에게 남자친구라도 생겼나? 아니면 어디 모임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가?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순이의 일을 생각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자 참지 못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제2장 소문의 시작. 같은 날 저녁 7시 정숙은 동네 친구인 영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영희야, 너 오늘 순희 씨 봤어. 순희 씨? 박순희 씨 말하는 거야? 못 봤는데 왜? 아, 너 그거 알아? 오늘 순희 씨가 치킨을 엄청 많이 샀어. 치킨을? 얼마나? 봉지만 봐도 10개는 넘어 보이던데. 그 사람 식탐이 많아 보이지도 않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영희는 호기심이 생겼다. 박순희는 평소에 아주 검소하게 사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마트에서도 할인 상품만 골라서 사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정말? 순희 씨가? 그분이 원래 그렇게 돈 쓰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더라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혹시 자식들이 왔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뭔가 이상해. 이 대화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영희는 또 다른 동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다. 9월 28일 일요일 오전 순이는 다시 황금치킨을 찾았다. 창수는 어제의 할머니를 알아봤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순이는 어제와 똑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어제와 같은 걸로 주세요. 네? 또 10마리요? 네. 창수는 당황했다. 이틀 연속으로 치킨 10마리를 주문하다니.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제 산 치킨은 다 어디에 갔을까? 설마 혼자서 다 드신 건 아니겠지? 주방에서 일하던 민준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 혹시 어제 치킨은 다 드셨나요? 순이는 잠깐 민준을 바라봤다. 제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그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다. 민준은 더욱 의아해했다.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순이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메뉴판과 함께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평범한 동네 치킨집의 모습이었다. 민주는 치킨을 튀기면서도 계속 순이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할머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에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망설였다. 30분 후 치킨 10마리가 다시 포장되었다. 또 18만 원입니다. 순이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꺼냈다. 이번에는 5만 원짜리 4장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렇게 현금으로. 카드 수수료도 아끼셔야죠. 순이의 말에 창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거스름 돈을 받고 치킨 봉지들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창수와 민주는 또다시 서로를 바라봤다. 사장님,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게. 이틀 연속으로 치킨 10마리씩이라니. 혹시 어디 팔려고 사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런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창수도 확신은 없었다. 한편 순이가 치킨을 들고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정숙과 마주쳤다. 정숙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타났다. 어머, 순희 씨. 또 치킨을 샀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게 뭐야, 파티라도 하는 거야?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계속했다. 정숙은 그런 순이를 따라가며 계속 말을 걸었다. 순희 씨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누가 자주 놀러 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치킨을 많이 사? 혼자서 어떻게 다 먹어? 치킨 좋아하는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 아니야? 순이는 자신의 집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정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숙 씨,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아니야, 걱정이 아니라 궁금한 거야. 우리 이웃인데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순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혼자 말을 했다. 참 답답해.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그날 저녁 정숙의 전화기는 바빠졌다. 그녀는 동네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서 순이의 이야기를 전했다. 영희야, 순희 씨 또 치킨 샀어. 또 어제에 이어서 응, 똑같이 엄청 많이. 분명히 뭔가 있어. 무슨 사업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치킨 장사를 그럼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거나. 진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크크크. 이런 대화들이 동네 곳곳에서 벌어졌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제3장 의심의 증폭. 월요일 오전 10시 황금치킨은 평일 아침의 한적함 속에 있었다. 창수는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민주는 대학 수업 때문에 오후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때 익숙한 문종 소리와 함께 순이가 들어왔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창수는 이제 순이를 보면 자동으로 긴장이 되었다. 과연 오늘도 치킨 10마리를 주문할까?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역시였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다.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순이는 가게 밖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골목의 모습이 보였다. 평범한 주택가의 월요일 아침이었다. 몇몇 주민들이 장을 보러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느라 바쁘게 지나갔다. 할머니, 창수의 목소리에 순이는 고개를 돌렸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순이는 잠깐 생각하는 듯 했다. 특별한 일이요? 네. 사흘 연속으로 이렇게 많이 주문하시니까 혹시 무슨 모임이라도 있으신가 해서요. 모임은 아니에요. 그럼 그냥 제가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다. 창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30분 후 치킨이 완성되었다. 18만 원입니다. 순이는 이번에도 현금을 꺼냈다. 5만 원짜리 4장을 내밀며 말했다. 거스름 돈 주세요. 네, 2만 원 거스름 돈입니다. 순이는 치킨 봉지들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창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사흘 동안 치킨만 54만 원어치를 샀는데 한편 치킨집에서 나온 순이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갔다. 자신의 집 방향이 아닌 동네 뒤편으로 향했다. 무거운 봉지들을 들고 걷는 그녀의 모습은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걸음은 확실했다. 그녀는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화곡근린공원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아이들 놀이터와 벤치 몇 개가 있는 소규모 공원이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은 거의 없었다. 순이는 공원 한 구석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치킨 봉지 중 하나를 열었다. 따뜻한 치킨 냄새가 공원에 퍼졌다. 바로 그때였다.
할머니, 어디선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고개를 들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13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할머니, 또 왔어요? 그중 한 아이가 반갑게 인사했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왔다. 오늘도 배고프지? 네, 엄청 배고파요. 아이들은 순이 주변에 앉았다. 순이는 치킨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천천히 먹어. 화상 입지 않게.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순이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때 공원 입구에서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바로 정숙이었다. 그녀는 순이가 자신의 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온 것이었다. 정숙은 나무 뒤에 숨어서 순이와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저게 뭐야? 순희 씨가 저 아이들한테 치킨을 주고 있네. 그녀는 더욱 의아해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 순희의 손자들인가? 아니면 동네 아이들인가? 정숙은 잠깐 더 지켜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이 광경을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공원에서는 순이와 아이들의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치킨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했다. 순이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어주었다. 할머니, 내일도 와요. 응, 올게.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한다. 1시간 정도 후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가야 한다며 공원을 떠났다. 순이는 남은 치킨 봉지들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참지 못하고 동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영희야, 빅뉴스야. 왜? 뭔 일이야? 순희 씨 말이야. 내가 오늘 뒤따라가 봤는데 공원에서 애들한테 치킨을 주고 있더라고. 애들한테? 응. 초등학생 10명한테. 그런데 그 애들이 순희 씨 손자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누구야? 모르겠어. 동네 애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이상해. 영희는 잠깐 생각했다. 혹시 순희 씨가 무슨 봉사활동 같은 거라도 하는 건 아닐까? 봉사활동을? 그럼 왜 말을 안 해? 숨길 이유가 있나? 그것도 그렇네. 이 대화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소문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어떤 사람은 순이가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저녁 무렵 황금치킨의 민준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너희 가게에 다니는 할머니 있잖아. 치킨을 엄청 많이 사가시는 분. 아, 그분 말하는 거야? 응. 그분이 공원에서 애들한테 치킨을 나눠주고 있다던데. 민준은 놀랐다. 정말? 응. 우리 동네 아줌마가 직접 봤대. 민준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그 할머니가 사가는 치킨의 양이 한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았다. 혹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건가? 하지만 민준에게도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만약 봉사활동이라면 왜 비밀스럽게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혼자서 감당하는 걸까? 제사장 갈등의 심화. 9월 30일 화요일 순이는 어김없이 황금치킨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게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창수와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 호기심이 더해져 있었다. 어제 민준이 들은 소문 때문이었다. 오늘도 같은 걸로 주문하실까요? 네. 민준은 치킨을 튀기면서 할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드디어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 할머니 혹시 이 치킨들을 다른 분들과 나눠 드시는 건가요? 순이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잠깐 놀라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왜 그런 걸 물어보죠? 아, 그냥 양이 많으셔서요. 제가 좋아해서 사는 거예요. 순이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지만 이번에는 약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창수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공원에서 아이들이랑 치킨 드시는 걸 누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사이시인가 봐요. 이렇게 매일같이 치킨도 사다 주시고 순이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봤다는 뜻이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동네 분들이 우연히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순이는 잠깐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피로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물론이죠. 좋은 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하지만 순이는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치킨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다. 30분 후 치킨 포장이 끝났다. 18만 원입니다. 순이는 돈을 내고 치킨을 가져갔다. 하지만 가게를 나서는 그녀의 표정에는 평소의 평온함 대신 약간의 불편함이 보였다. 가게를 나선 순이는 바로 정숙과 마주쳤다. 정숙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타났다. 순희 씨 잠깐만. 내가 어제 봤어. 공원에서 애들한테 치킨 주는 거.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아니라 궁금한 거야. 그 애들 누구야? 혹시 순희 씨 친척? 그건 제 일이에요. 아니야, 우리 동네 일이기도 하잖아.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애들이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거야?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숙 씨, 저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어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왜 숨겨? 좋은 일이면 당당하게 하면 되잖아. 숨긴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정숙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이상해.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혹시 순희 씨한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순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런 순이를 따라가며 계속 말을 걸었다. 순희 씨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혹시 누가 순희 씨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해서. 순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정숙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저는 제 삶을 제가 알아서 살고 있어요.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그만 관심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은 순이의 단호한 말투에 잠깐 당황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말을 이었다. 관심을 끈다고? 우리 이웃인데 어떻게 관심을 꺼? 그리고 순희 씨가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왜 이상한 일인가요? 결국 순이는 치킨 봉지들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정숙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정수가?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네. 이 사건은 또다시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번에는 순이가 화를 냈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져서 소문이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그날 저녁 순이는 자신의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다. 한편 황금치킨에서는 창수와 민준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장님, 할머니가 뭔가 힘들어 보이시던데. 그러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실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져서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좋은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도 너무 관심을 가진 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오시면 그냥 평소처럼 대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합의했다. 하지만 그들도 모르게 호기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제5장 진실의 편린들. 10월 1일 수요일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제 정숙과의 다툼이 자꾸만 떠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순이는 다시 황금치킨을 찾았다. 창수와 민주는 어제의 일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비슷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로한 느낌이 있었다. 어제 일 때문에 좀 힘드신 것 같아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이는 고민 끝에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실은요, 저희 동네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부모님들이 일하느라 바쁘셔서 아이들이 점심때 혼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사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됐어요. 창수는 감동했다.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비밀로 하셨어요? 비밀로 한 게 아니라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서 자선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할머니가 사주는 간식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요. 민주는 이해가 갔다. 아, 그래서 조용히 하셨구나. 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수가 말했다. 할머니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세요. 30분 후 치킨이 완성되었다. 순이는 평소처럼 현금을 내고 치킨을 받았다. 할머니 힘내세요.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민준의 격려에 순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순이가 가게를 나선 후 창수와 민주는 대화를 나눴다. 진짜 좋은 분이시네. 그러게.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의심을 했을까? 아무래도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니까 궁금했던 거겠죠.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더 좋아하니까. 제6장 상처와 오해. 그 다음 날도 여느 때처럼 순이 씨는 아이들에게 치킨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지친 표정의 여성이었다. 하준아, 그 여성의 목소리에 하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일찍 끝나서 왔는데. 어르신이 누구세요? 여성은 순이를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순이는 일어나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 사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준이 엄마 이수진이에요. 수진은 하준이와 다른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하준아, 이게 뭐야? 할머니가 사주신 치킨이에요. 수진은 당황했다. 모르는 어르신이 자신의 아이에게 음식을 사주고 있다니. 어르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순이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걸 보고 가끔 간식을 사주고 있어요. 수진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저희 아이에게 간식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감사했습니다. 수진이는 간단히 목례를 한 뒤 하준이의 손을 잡아 끌며 얼른 자리를 떠났다. 그때 소영이와 민호의 엄마들도 나타났다. 그들은 아이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공원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소영아, 여기 있었구나. 민호야. 소영이와 민호의 엄마들도 순이와 상황을 보고 놀랐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순이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3명의 엄마들은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당황스러움. 어르신, 정말 고마운 마음은 가득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게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움인 거죠. 또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한 엄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험해서 학교에서도 모르는 어른이 주는 건 절대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르신 도움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의 도움은 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제각기 흩어졌다. 제7장 깊어지는 오해. 그날 저녁 순이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이들의 엄마들이 한 말들, 특히 특별한 목적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일이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을 줄은 몰랐다. 그저 아이들이 불쌍해서 자신도 외로워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조차 의심스러워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에는 저녁 시간에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자신에 대한 온갖 추측과 의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구나. 순이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아이들도 그 부모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 한편 아이들의 엄마들은 각자의 집에서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었다. 수지는 하준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늘 만났던 순이 할머니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는 것 같았는데 자신들이 너무 냉정하게 대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일까?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흔한가?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소영이의 엄마 김미경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소영이가 어떤 할머니한테 치킨을 얻어먹고 있었어. 할머니가? 미경은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했어. 잘했어.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가 진짜 좋은 분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의심해 봐야 해. 특히 아이들 관련된 일은. 미경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민호의 엄마 박영숙은 더욱 단호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엄마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일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 계속 치킨을 사주고 있었다는 거야. 정말? 그게 얼마나 됐는데? 일주일 정도? 아무튼 이상해. 왜 남의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해? 그러게. 저기 강 건너 옆 동네에서도 애들 공부 잘 되는 약이라며 마약 타서 줬다며.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 세상에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 어디 있어? 이런 대화들이 동네 곳곳에서 벌어졌다. 순이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제8장 소문의 확산. 수요일 아침 순이는 다시 황금치킨을 찾았다. 하지만 동네 곳곳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 순이 씨 말이야, 뭔가 이상해. 혼자 사는 집에 누가 자꾸 들락거리는 것 같아. 남자 같던데. 그래서 요즘 치킨을 그렇게 많이 사가는 거 아니야? 응, 내가 어젯밤에 봤어. 남자가 맞는 것 같아. 혼자 사는 할머니가 그 나이에 새 시집 갈라고 그러나. 어휴 남사스러. 언제나 그러하듯 나쁜 말일수록 독처럼 빠르고 깊게 번졌다. 그 할망구 평소에 돈 없다고 구두쇠짓 여러 번 하더니 이유 없이 생면부지 애들한테 치킨을 왜 줘? 비싼 자기 돈 들여서. 애들 꼬셔서 뭐 나쁜 짓이라도 하려는 거 아니야. 소문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어떤 사람은 순이가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종교나 사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했다. 급기야 며칠 후 경찰서에는 신고가 들어왔다.
요즘 저희 동네에 아동 범죄 관련 수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9장 밝혀지는 진실. 일요일 오후 2시, 며칠 전에 일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무엇에 홀린 듯 순이는 치킨을 샀다. 화곡 근린공원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순이는 치킨 봉지들을 가지고 와서 여느 때처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이제는 15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하지만 이날의 순이는 조금 달랐다. 그녀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흐릿해 보였고 말하는 것도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자, 우리 지은이 많이 먹어. 순이는 혜리라는 아이에게 치킨을 주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혜리예요. 아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지은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지은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 사왔잖아. 엄마? 혜리는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지혜야, 이것도 먹어봐. 이번에는 아진이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아진이에요. 엉엉 그래. 순이는 하준이에게도 말했다. 지훈아,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아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할머니가 치킨을 사주는 것이 좋아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치킨만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이의 표정은 세상 행복해 보였다. 그때 저쪽에서 정숙이 나타났다. 저 할머니 또 저러고 있네. 속으로 흉을 봤지만 그 다음 순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그녀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어릴 때 가난해서 우리 지훈이, 지훈이한테 치킨을 많이 못 사줘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사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엄마가 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상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할머니 여기서 동네 친구들하고 치킨 나눠주고 계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이는 고개를 돌렸다. 황금치킨의 사장 창수가 산책 중에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순이는 창수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왔어요? 오늘 퇴근을 일찍 했네요. 창수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자신을 여보라고 부르다니. 네? 할머니 저는 여보가 좋아하는 후라이드 사왔어요. 얼른 손 씻고 이리 와요. 같이 먹어요. 순이의 목소리는 마치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의 목소리였다. 창수는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의 눈빛, 말투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다. 할머니. 바로 그때 공원 입구로 경찰 2명이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계신 분이? 경찰관들은 순이와 아이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할머니, 이 아이들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순이는 경찰관들을 보더니 당당하게 대답했다. 네? 경찰관 아저씨들 여긴 웬일이세요? 저희 가족끼리 밥 먹고 있는데. 경찰관들도 당황했다. 명백히 할머니와 아이들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어 보였는데. 창수가 조심스럽게 개입했다. 경찰관님, 할머니께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들 중 하나인 혜리가 말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세요. 다른 아이들도 동조했다. 맞아요. 할머니는 우리를 진짜 좋아해주세요. 할머니가 우리를 지은이, 지훈이라고 부르는 건 이상하지만 그래도 좋은 할머니예요. 경찰관들은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확인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잠시 검문 좀 하겠습니다. 한 여경이 할머니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 지갑 속 오래된 흑백 증명사진들이 들어 있었는데 증명사진 뒤에는 지은,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자식들의 이름이었다.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지은, 지혜,
지우는 아마 할머니의 실제 자녀분들 이름인 것 같고요. 순이는 여전히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여기며 치킨을 나눠주고 있었다. 우리 예쁜 아이들 많이 먹어. 먹고 더 먹어. 엄마가 부족하면 더 시켜줄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묻어 있었다. 여보, 당신 살고 있는 멀고 먼 서쪽 하늘. 거기도 당신 좋아하는 치킨 많이 있으려나요? 오늘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네. 창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과 멀리 떠나간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동네 아이들을 통해 그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께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지우는 실제 할머니 자녀분들 이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멀리 떠나 계시고 할머니께서 이 동네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도 상황을 이해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한할머니의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만들어낸 일이었다. 순이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우리 애기 아빠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아빠가 치킨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특히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치킨 먹을 때 제일 행복해 하셨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는 미국으로 가서 1년에 한두 번만 전화하고 지혜는 부산에서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지훈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할머니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해졌다. 그런데 이 애들을 보니까 우리 애들 어릴 때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지은이가 치킨 먹을 때 이렇게 귀엽게 먹었고 지혜가 이렇게 웃었고 지훈이가.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랑 있으면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인 것 같아서 행복해요. 창수도 경찰관들도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도 모두 눈가가 촉촉해졌다. 바로 그때 공원 입구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정숙을 비롯한 동네 아줌마들이었다. 경찰차가 온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해서 온 것이었다. 다른 동네 아줌마들도 사실을 알고는 할 말을 잃었다. 정숙이 순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다. 순이 씨, 우리가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몰랐어요.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지? 괜찮아요. 저도. 제가 가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순이는 잠깐 정신이 또렷해진 듯 말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다. 할머니, 자녀분들 연락처를 알고 계시나요?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은이는 미국에 있는데 몇 시에 연락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지혜는 부산에서 간호사 일하느라 바쁘고. 순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집에 전화번호 적어 놓은 종이가 있어요. 창수가 말했다. 제가 할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자녀분들께 연락드려야죠. 아이들은 여전히 순이 주변에 앉아 있었다. 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를 슬프게 한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줬어.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가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어. 그럼 앞으로도 할머니랑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순이는 잠깐 망설였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자녀들도 올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가 너희들을 많이 좋아하니까 가끔은 만날 수 있을 거야. 정숙이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순이 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이제 알았으니까 함께 도와드릴게요. 다른 동네 아줌마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의심만 했네요. 정말 미안해요, 순이 씨. 제10장 가족의 재회. 그날 저녁 창수의 도움으로 순이의 자녀들에게 연락이 갔다. 먼저 부산에 사는 둘째 딸 지혜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혜씨 안녕하세요. 어머니 동네 치킨집 사장입니다. 치킨집이요? 엄마가 무슨 일이라도. 창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순이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고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동네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주고 있었다는 것을 지혜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가 치매라고요? 확진을 받은 건 아니지만 증상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올라갈게요. 미국에 있는 큰딸 지은에게도 연락이 갔다.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지만 지은은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막내 아들 지우는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당일 밤에 서울로 올라왔다. 치킨집 사장인 창수도 할머니가 걱정되어 아침부터 할머니 댁을 찾았다. 창수는 어제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녀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순이가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 이름으로 불렀던 것,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것,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던 것들.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그렇게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너무 바빴어.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전부였으니까. 지훈이도 후회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건 가족의 사랑이에요. 창수의 말에 지혜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에서 지훈도 도착했다. 장거리 비행으로 지쳐 보였지만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곧장 한국에 온 것이었다. 오랜만에 자식들을 만난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내 딸들, 내 아들. 엄마. 세 자녀는 동시에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못했어요. 지은이 울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는데. 지혜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순이는 자녀들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지은이 지혜 지훈이 정말 왔구나. 네, 엄마. 왔어요. 엄마가 요즘 가끔 헷갈려. 너희들이 어릴 때랑 지금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이제 곁에 있을게요. 아빠가 그리워서. 아빠랑 함께 우리 5명이 둘러앉아 치킨 먹던 때가 자꾸 생각나. 순이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약해져 있었다. 우리도 아빠 그리워요. 그리고 엄마도 많이 그리웠어요. 지혜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다. 어릴 때 가난해서 너희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못 해줘서 늘 미안했어.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애들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그때 못 해준 것들을 해주고 싶었어. 자녀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와서 함께 시간 보낼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순이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지은이 지혜 지훈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제10장 새로운 시작. 며칠 후 순이는 자녀들과 함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의사의 진단은 경증 치매 초기 단계였다. 완치는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와 가족의 관심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소견이었다. 가족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의사의 말에 자녀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지은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고 지혜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준비했다. 지우는 광주 사업을 형편이 되는 만큼 정리하고 어머니 근처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한 달 뒤 순이는 오랜만에 황금치킨을 찾았다. 이번에는 지혜와 함께였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창수와 민주는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딸이 부산에서 왔어요. 순이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창수의 인사에 지혜가 고개를 숙였다.
저희 엄마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죠.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민준의 물음에 순이가 답했다. 치킨 5마리만 주세요. 5마리요? 네, 동네 아이들이랑 함께 먹을 거예요. 지혜가 설명했다. 엄마가 그 아이들을 많이 아끼셔서요. 이제는 제가 함께 가서 아이들도 만나고 부모님들께도 인사드릴 생각이에요. 창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순이는 창수에게 말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이상하게 굴어도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할머니 이상하게 구신 게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깊으셔서 그런 거였어요. 이제는 제 자식들이 자주 와서 함께 있어 줄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행복함이 묻어 있었다. 30분 후 치킨이 완성되었다. 할머니 완치 기원하며 이 치킨은 제가 쏩니다. 오늘은 돈을 절대 받지 않을 테니 대신 아이들과 따님과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음이니 이번에만 기쁘게 받을게요. 순이와 지혜는 치킨을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화곡 근린 공원에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를 한동안 못 본 아이들은 반갑게 달려왔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순이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오늘은 할머니 딸도 함께 왔어. 지혜는 아이들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딸 지혜예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지혜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우리 이름을 지혜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진짜 지혜 이모가 있었구나. 해리의 말에 지혜는 웃었다. 엄마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아끼세요. 여러분 덕분에 엄마가 행복했어요. 순이는 치킨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의 실제 이름을 불렀다. 혜리야 많이 먹어. 아진아 이것도 맛있어. 하준아 천천히 먹어. 지혜는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안심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진이가 물었다. 응, 할머니가 혼란스러워서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 미안했어. 괜찮아요.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준이의 말에 순이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때 공원 입구로 몇 명의 어른들이 나타났다. 아이들의 부모들이었다. 지혜가 미리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수진, 미경, 영숙 등 아이들의 엄마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혜가 일어서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딸 지혜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들은 어색해했다. 지난번에 순이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어머니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엄마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네요.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거죠. 수진이 말했다. 어르신이 정말 좋은 분이신데 저희가 의심만 했어요. 지혜는 어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것, 돌아가신 아버지와 멀리 떠나간 자녀들을 그리워했다는 것,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통해 그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거군요. 미경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네요. 괜찮아요. 요즘 세상이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는 것도 당연하죠. 지혜의 너그러운 마음에 어머니들은 더욱 미안해했다. 순이가 어머니들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제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르신. 저희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제 자식들이 자주 와서 함께 있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매일은 못 와도 가끔씩은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물론이시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영숙이 말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아이들이 할머니 덕분에 많이 행복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안심했다. 이제 할머니와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제11장 진정한 이해. 그날 저녁 정숙을 비롯한 동네 아줌마들이 순이의 집을 찾았다. 그들은 과일 바구니와 음식을 들고 왔다. 순이 씨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까지. 순이는 놀라며 그들을 맞았다. 저희가 정말 미안해서요.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생각하니까.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저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드려서.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영희도 말했다. 순희 씨가 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동네 아줌마들은 순이를 둘러싸고 앉았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자식들이 멀리 있으니까 남편분도 보고 싶으시고. 그들의 따뜻한 말에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랑 있으면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정숙이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그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이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지은이 차를 내오며 말했다. 이제 저희가 어머니 곁에 있을 거니까 동네 분들도 함께 어머니를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물론이죠. 우리 이웃인데.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헷갈리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따뜻하게 이해해 주세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 모두가 순희 씨 가족이에요. 그날 밤은 순이의 집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제12장 따뜻한 결말. 3개월 후 순이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은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 근처에 살고 있었다. 지혜도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았다. 지우는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2-3번은 어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순이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화곡근린공원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순이와 그녀의 자녀들, 동네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까지 모두 모인 것이었다. 황금치킨에 창수와 민준도 치킨을 가지고 와서 함께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혜리가 신기해하며 말했다. 그러게, 우리 할머니가 인기가 많아. 순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자녀들, 동네 아이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마치 큰 가족 모임 같았다. 엄마,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시죠? 지혜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우리 지은이 지훈이도 다 와 있고 동네 예쁜 아이들도 있고. 순이는 한 명씩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이웃들도 있고. 창수가 마이크를 들고 일어섰다.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창수를 바라봤다. 처음에 할머니가 저희 가게에 오셨을 때 저희는 그냥 특이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는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셨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족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때로는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민준도 일어서서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들도 한 명씩 일어서서 말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할머니 덕분에 치킨이 더 맛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었다. 지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저희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지훈이 덧붙였다. 순이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모든 분들이.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저는 그냥 외로웠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할머니가 먼저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수진이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할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주황색 노을이 공원을 물들이고 있었다. 순이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자녀들이 가져온 것이었다. 여보 봐요.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녀는 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리워서 많이 헤맸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곁에 있고 좋은 이웃들도 있고. 지은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자주 만날 거니까. 지혜도 어머니의 다른 쪽 어깨를 감쌌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순이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외롭지 않아. 전혀 외롭지 않아.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오히려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 공원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계속 흘렀다. 치킨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순이는 생각했다. 치매라는 병이 자신에게 온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잃어버렸던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 같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할머니, 내일도 공원에 오실 거예요? 아진이가 물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너희들과 약속했잖아.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순이는 아이들과 약속하고 자녀들과 약속하고 이웃들과 약속했다. 앞으로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에필로그. 1년 뒤 따뜻한 봄날이었다. 화곡 근린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그 벚꽃 아래서 순이와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소풍을 즐기고 있었다. 순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규칙적인 치료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병의 진행이 많이 늦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할머니, 벚꽃이 정말 예뻐요. 해리가 벚꽃잎을 날리며 웃었다. 그러게. 우리 해리만큼 예뻐. 순이는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 엄마, 기분 어떠세요? 지은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다. 너무 좋아. 이렇게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순이는 벚꽃 잎이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이 모습을 보고 계실까?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효자 효녀가 됐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고. 바람에 벚꽃잎이 하나 떨어져서 순이의 손에 앉았다. 고마워요. 모든 분들이. 순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묻어 있었다. 저 같은 할머니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창수가 다가와서 말했다. 할머니가 먼저 저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요. 정숙도 덧붙였다. 아이들은 벚꽃 아래서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순이는 생각했다.
치킨 한 마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결국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따뜻한 이해로 바뀔 수 있었다. 할머니, 우리 사진 찍어요. 아이들이 소리쳤다. 좋아, 모두 모여봐. 순이는 자녀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에서 순이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치킨으로 시작된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었다. 네, 이렇게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천국의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